안녕하세요. 버들립스입니다. 저는 손정민군 사건을 분석해 오면서 많은 것이 정리되었고 사건의 실체는 거의 다 드러났다고 보아집니다. 저는 본 사건의 실체는 한마디로 149, 208, 218, 231, 325, 423으로 진행되는 일련의 과정으로 요약된다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오늘은 149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다루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국가수 부검 결과 정민군 사인은 익사로 추정된다고 하셨는데 이는 물에 들어오기 전에 이미 즉 살아있을 적에 땅 위에서 오른쪽 볼의 손상과 좌측 척두부 투정부 부위와 외 후두 융기 좌측에 두 개의 자열창이 발생하였다 하였고 이로 인하여 사망에 간접적으로 기여한 요인이 있다고 여겼기 때문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물론 최종적인 사망의 원인은 익사이지만 물속에 들어오기 전에 이미 의식을 완전히 잃은 상태로 들어온 것이 아닌가 여겨지기 때문입니다. 저는 오른쪽 볼의 손상은 1시 49분 동석군과 정민군의 충돌이 일어났을 때 발생한 것이 아닌가 추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이 영상의 후반부에서 자세히 다루겠습니다. 아울러 좌측 척두부 두정부 부위와 외후두융기 좌측 부위 각각 1개소, 2개의 깊은 좌일창은 2시 18분 동석군이 이미 의식을 잃은 정민군을 강제로 일으켜 세우려다 정민군이 그대로 뒤로 넘어짐으로써 마침 잔디밭에 놓여있는 돌에 그대로 찍혀서 발생한 것이 아닌가 추정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하여 정민군은 피를 많이 흘린 것으로 보입니다. 이는 2번 목격자와 그 아래 312의 목격자의 목격담에 정민군 왼쪽 등 쪽으로 진회석의 물질로 젖어 있었다 하였는데 이는 바로 피로 젖었다는 의미로 들립니다. 피는 밝은 불빛 아래서는 짙은 검붉은색을 띠지만 어두운 곳에서는 진회색으로 보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는 경찰청의 수사 진행사항 보도 내용에 있어서도 정민군의 서처의 좌측 등과 어깨와 목 부위에 혈흔이 발견되었다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본인은 정민군의 좌측 척두부 두정부 부위와 외후두융기 좌측에 생긴 두 개의 깊은 좌열창은 2시 18분 정민군이 뒤로 그대로 쓰러지면서 발생하였다 추정하고 있습니다. 정민군 사건의 본격적인 시작은 149에 있다고 봅니다. 저는 이 사건이 고의로 계획적으로 발생하였다고는 보지 않습니다. 단지 술 먹고 놀다가 순간적인 충돌로 발생하였다 봅니다. 그러나 저는 이 사건을 분석하면서 이해되지 않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정민군이 비록 누구의 충돌로 발생한 의식을 잃고 깊은 좌일창이 생겨 과다출혈이 생기는 상황이 발생하였으면 누구의 잘못을 먼저 따질 것이 아니라 사람의 생명부터 살려야 하겠다는 생각으로 119를 먼저 불렀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선 사람의 생명을 먼저 살렸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러지를 못하였습니다. 그것이 한 생명을 잃게 만든 요인이라 봅니다. 저는 138의 폭행설은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1시 41분경에 투샷 영상을 촬영하는 모습이 CCTV에 그대로 잡히기 때문입니다. 정민군의 핸드폰에 저장된 투샷 영상을 보면 동석군과 정민군은 화기애애합니다. 사실 안 나와. 내 거 화질이 그려가지고. 괜찮아. 그냥 정말. 정말. 그리고 정민군의 오른쪽 볼에 어떠한 손상도 보이지 않습니다. 따라서 저는 138의 폭행설은 인정하지 않습니다. 저는 138의 영상이 폭행하는 것처럼 보이는 것은 그 위치에 작은 나무가 한 그루 서 있는데 배경이 깜깜하여 전혀 보이지 않다가 동석군이 흰옷을 입은 상태로 그 어디를 지나가다 보니 수직으로 서 있는 나무 가지가 흰옷을 배경으로 하여 보이게 되고 그것이 영상의 잡음이 되어
마치 왼손으로 정민군의 오른쪽 볼을 치는 것처럼 보이게 됨으로 말미암아 이를 잘못 오해하여 해석하신 것이 아닌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두 가지 큰 이유로 저는 138의 폭행설은 인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저는 149의 충돌은 인정하고 있습니다. 149의 충돌에 바로 앞서 있는 것이 148의 동석군이 나무 위에 있다가 내려와서 길가로 달리는 세러머니 장면입니다. 저는 정민군이 핸드폰으로 촬영되어 저장된 동영상 5개 모두 타임라인과 영상의 조작은 없었다고 봅니다. 이는 모두 CCTV 영상과 싱크가 정확하게 맞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어떤 분들은 이러한 정민군의 핸드폰으로 촬영된 동영상과 CCTV 영상의 싱크가 정확하게 맞는다는 점을 언급하시면서 이것으로 인해 오히려 149의 충돌은 없었다 주장을 하고 있음을 보았습니다. 이는 완전히 잘못된 해석입니다. 왜냐하면 1시 48분 동석군이 길가로 달려간 후 춤을 춥니다. 그러다가 동석군이 춤을 더 이상 추지 않습니다. 그리고 왼손을 들어 정민군을 가리키고 뭐라 합니다. 여기서 동석군이 오른손을 들고 정민군을 가리키지 않고 왼손을 들고 정민군을 가리켰다는 것은 동석군이 왼손을 주로 사용하고 있음을 알 수 있게 됩니다. 무엇을 가리킬 때는 주로 많이 쓰는 손을 사용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때부터 긴장이 형성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동석군은 핸드폰을 보기 시작하며 정민군은 동석군에게 한마디 말을 합니다. 헛된 희망 저버리고 와. 저는 이 말에 상당한 갈등의 요소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 갈등이 무엇이었는지는 조금 더 조사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빨리 와! 야, 일로 빨리 와! 빨리 와! 헛된 희망 저버리고 와! 저는 이 갈등과 긴장감이 이 사망사건을 초래하였다 봅니다. 동석군이 정민군을 향해 한 발자국 한 발자국 걸어올 때 그 시간에 맞추어서 정민군의 핸드폰은 땅을 보고 춤을 춥니다. 제가 보여드린 싱크된 영상에는 그것이 완전하게 표현되어 있지 않았는데 지난 6월 15일 신의 한수에서 공개한 영상 송정민 사건 1시 47분의 진실이라는 영상에서는 그러한 점이 보다 정확하게 나와 있습니다. 제가 그 영상을 보여드리지 못함이 죄송합니다. 그러나 이메지아 님께서 최선을 다해 1시 48분의 영상을 함께 싱크시켜 자료를 만들어 주셨음에 감사드리며 차선책으로 이 싱크된 영상을 보여드릴 수 있음에 감사드립니다. 동석군이 정민군을 향해 한 발자국 한 발자국 걸어올 때 그 시간에 맞추어서 정민군의 핸드폰이 땅을 보고 춤을 추다가 동석군이 중간점 와서 잠시 멈추었을 때 정민군은 긴장을 하고 손에 힘이 없어졌는지 핸드폰을 땅에 떨어뜨렸는지 정민군의 핸드폰은 바로 그 시간 촬영을 멈춥니다. 그리고 촬영되는 동영상은 그것에서 끝이 납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바로 이 순간 극도의 긴장감이 흘렀다고 말입니다. 이를 뒤이어 CCTV 영상을 계속 보시면 동석군은 정민군에게 다가가고 정민군은 뭔가 두려웠는지 한 발자국 뒤로 물러섭니다. 그리고 동석군은 몇 발자국 뒤로 물러섰다가 힘껏 달려가 정민군과 부딪힙니다. 이 충돌로 인하여 정민군은 그 힘에 밀려 뒤로 주저앉듯 물러나게 되고 그리고 잠시 후에 시야에서 사라집니다. 저는 이 시야에서 사라지는 순간 뒤로 물러났듯 주저앉은 정민군이 의식을 잃고 감기석으로 굴러떨어졌다 생각합니다. 저는 정민군이 굴러떨어졌다 생각되는 Y나무 왼쪽 편의 감기석을 여러 차례 답사를 해보았습니다. CCTV 화면을 잘 살펴보면 알겠지만 정민군이 굴러떨어졌다 여겨지는 곳은
그 아래서 말씀하시는 Y나무 오른쪽 배수구가 있는 강평탈 쪽이 아닙니다. 정민군이 굴러떨어진 곳은 Y나무 왼쪽 풀로 무성이 덮여있는 경사각도 약 20도 정도 되는 다소 완만하고 넓은 강기석입니다. 정민군은 이리로 굴러떨어진 것입니다. 지금은 풀이 베어져서 그렇지만 사실 이곳은 풀이 너무나 무성하게 자라있던 곳이었습니다. 정민군은 풀 속을 굴러떨어진 것이었습니다. 저는 정민군이 더 아래쪽에 있는 바위들이 있는 곳까지는 굴러 내려가지 않았다 봅니다. 왜냐하면 워낙 풀이 무성하던 곳이라 풀에 의해 그리고 풀에 걸려 굴러떨어지는 것이 중간에 멈추었다 생각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정민군은 149의 충돌 시 의식을 잃고 뒤로 주저앉아 강기석가에 잠시 있다가 균형을 잃고 강기석으로 굴러떨어진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그렇게 강하게 굴러떨어진 것으로 보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런 까닭에 저는 정민군이 보다 아래쪽 바위가 있는 곳까지 굴러떨어졌다 보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음을 이해할 수 있게 됩니다. 국가수 감정결과 서처 뒷면 좌측 아래 부분에서 약 2cm 길이의 찢어짐이 식별되었다 합니다. 그것은 이곳 풀로 무성한 곳으로 굴러떨어지다 그 사이사이에 있던 나무가지들에 의해 옷이 걸려 찢어질 수 있다 생각됩니다. 그리고 부검 감정서에도 나와 있듯이 머리와 얼굴의 손상 외에는 몸통, 팔, 다리 전체에서도 어떠한 손상도 발생하지 않았다 하는 것을 충분히 이해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149의 영상이 동석군과 정민군의 충돌 장면이 맞다고 생각하는 이유는 이 CCTV 영상 장면의 해석에만 있지 않습니다. 이 요소 외에 두 가지 요소가 더 있습니다. 그 중 하나를 먼저 말씀드리면 목격자의 목격담입니다. 다음은 사건 초기 어느 댓글로 주어졌던 목격자의 목격담입니다. 저기 지나가다가 본 것 같아요. 확실한 건 아닌데 자전거 타고 지나가다가 본 것 같습니다. 어떤 일행과 어떤 일행이 시비가 붙어서 언성을 높이면서 싸우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여자분도 있었고요. 헐, 진짜 옆에 있던 그 사람들인가? 네, 저거 실종 아니에요. 그때 그 사람이 맞다면. 이 목격자는 자전거를 타고 가다가 이를 보았다 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 1시 49분 부근 시간대에 자전거를 타고 가던 이가 있는가를 유심히 살펴보았습니다. 그런데 진짜 있었습니다. 1시 50분경 자전거 한 대가 오른쪽에서 옵니다. 그리고 놀라운 것은 Y나무 오른쪽에 자전거가 멈추어 섰는데 목격자의 목격담 중에 헐, 진짜 옆에 있던 그 사람들인가 하는 얘기도 함께 있다는 것입니다. 자전거가 멈추어 서고 자전거가 세워진 곳이 동석군과 정민군의 충돌이 있던 바로 오른쪽 옆에 한 무리의 그룹이 앉아있던 곳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목격자의 목격담에는 여자분도 있었다고 하였습니다. 실제 1시 48분경에 전민군 핸드프로 촬영되었다 여겨지는 달리는 세러머니 영상에는 동석군, 정민군 근처에 여성분이 있었던 것으로 포착이 됩니다. 따라서 이 목격자의 목격담은 상당히 신뢰성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즉, 다툼이 이때 있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목격담은 매우 중요한데 사건 초기 5월 8일 댓글로 달린 내용입니다. 서울신문에서 제작해서 올린 유튜브 영상에 전체적인 사건의 수상함에 대하여 이야기하는 부분이 있었다고 하는데 이때 목격자의 목격담이 댓글로 달리는 것을 보고 그것을 정언한 내용입니다. 목격자는 둘이 싸우다 정민군이 얼굴과 가슴 사이를 가격당한 후 뒤로 넘어가는 것을 봤다. 그때라도 말릴걸, 이런 내용이었다고 합니다. 저는 이 목격담은 매우 중요하다고 봅니다. 목격자는 정민군과 동석군이 싸우는 것을 보았고 정민군이 얼굴과 가슴 사이를 가격당하는 것을 보았고 정민군이 뒤로 넘어가는 것을 보았다 정언하였다 하였습니다.
얼굴을 눈과 코가 있는 곳이라 하면 과연 얼굴과 가슴 사이에 있는 것은 볼과 턱입니다. 따라서 이때 정민군은 오른쪽 볼을 가격당한 것으로 해석되며 이 충격에 의해 정민군이 뒤로 넘어가는 것을 보았다 했는데, 실제로 CCTV 영상을 살펴보면 오른쪽 볼을 가격당한 힘에 의해 정민군이 뒤로 튕겨나가고 주저앉는 모습이 그대로 포착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이 목격자의 증언은 어떻게 해서 정민군의 오른쪽 볼에 손상을 입게 되었는지를 이해할 수 있게 만들어 줍니다. 그리고 이 목격자의 증언이 바로 이 149를 설명하는 것임을 알 수 있고 149의 CCTV 영상과 정확하게 일치합니다. 정민군의 얼굴에 있어서 피하 출혈, 근육내 출혈, 점막 출혈이 생긴 곳은 다름 아닌 오른쪽 볼입니다. 이곳은 정민군이 넘어짐으로 뭔가 둔탁한 것에 볼 부위를 찍어 발생하기란 매우 힘든 곳입니다. 사람이란 넘어지게 되면 얼굴과 머리를 보호하기 위해 먼저 몸통이 움직이고 팔이 움직여 얼굴의 볼 쪽보다는 어깨나 팔에 손상이 먼저 발생합니다. 얼굴을 보호하기 위해 팔과 어깨가 먼저 움직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국가수의 부검 결과에 의하면 몸과 팔에는 손상이 전혀 없다고 합니다. 따라서 정민군의 오른쪽 볼에 생긴 손상은 정민군이 넘어지면서 뭔가 둔탁한 것에 오른쪽 볼이 찍혀서 생긴 것이 아닙니다. 이는 정확하게 어떤 사람에 의해 정확하게 오른쪽 볼이 가격당했을 때 발생하는 손상입니다. 따라서 이 목격자의 목격담은 매우 중요하며 신뢰성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정민군의 오른쪽 볼에 손상이 발생한 이유를 설명해 주고 있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 목격담으로 말미암아 정민군의 오른쪽 볼의 손상은 정확하게 149 때 발생한 것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149 영상은 정민군 핸드폰으로 찍은 148의 동영상으로 말미암아 서로 싱크가 정확하게 맞기 때문에 149의 충돌 영상에 나타난 이들이 동석군과 정민군임의 정확하게 특정되는 중요한 증거자료입니다. 따라서 이는 매우 값어치가 높은 증거자료라 하겠습니다. 149의 장면이 동석군과 정민군의 충돌 장면이라는 것에 대한 또 다른 증거는 동석군의 초기 진술 내용입니다. 이 진술은 동석군이 직접 하신 것입니다. 따라서 이 진술의 중요성은 매우 높다 하겠습니다. 이 진술은 4월 26일 저녁 8시쯤 정민군 분측에서 동석군으로부터 직접 들은 내용입니다. 그것을 인용해 보겠습니다. 성당 골목에 있는 편의점에 가서 처음에 술을 같이 사고 마시다가 저도 솔직하게 말하면 그 사진 찍는 거 그거 보면서 같이 막 웃었던 거에 솔직하게 제 기억에선 마지막이에요. 달려가다가 신음소리 내면서 막 굴렀어요. 그래서 제가 그걸 끌고 올라오느라고 제 옷, 신발 보면 아예 흙이거든요. 저는 정민이를 막 열심히 깨우려던 기억은 나요. 저도 계속 토하면서 제가 자주 깨거든요. 그래서 정민이를 막 일으키려고 하다가 그냥 포기하고 다시 옆으로 잔 거예요. 이 동석군의 진술 내용은 매우 중요합니다. 저는 여기서 몇 가지 사항을 짚고 넘어가고 싶습니다. 진술 내용 중 저도 솔직하게 말하면 그 사진 찍은 거 그거 보면서 같이 막 웃었던 게 솔직하게 제 기억에선 마지막이에요 하였는데, 여기서 그 사진 찍은 거라 함은 1시 41분에 촬영한 정민군과 동석군의 투산 영상을 두고 말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사실 안 나와. 내 거 화질이 그래가지고. 괜찮아. 그냥 주말. 주말. 이 영상에서 같이 막 웃는 장면이 보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 역시 투샷 영상을 찍을 때만 해도 화기애애했다 말씀드리는 것이고요. 그런데 바로 이어지는 진술에 있어서
달려가다가 신음소리를 내면서 막 굴렀어요 라 하였습니다. 이는 강길석으로 굴러떨어지는 1시 49분의 사건을 말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사진 찍은 것이라 하여 투샷 영상 촬영을 하며 막 웃었던 것을 말하면서 바로 이어 굴러떨어지는 것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이는 투샷 영상 촬영 시간과 강길석으로 굴러떨어지는 시간과의 시간차가 그렇게 나지 않으며 바로 연이어 있음을 암시하고 있다고 봅니다. 그러니 동석군이 그 사진 찍은 거 다음에 바로 연이어 굴러 떨어지는 것을 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둘 사이에 시간차가 그렇게 나지 않는 것을 암시합니다. 따라서 동석군의 초기 진술은 1시 49분에 강길석으로 정민군이 굴러 떨어지는 사건이 있었음을 지지하고 있습니다. 331을 주장하시는 분들은 강길석으로 굴러떨어지는 것은 3시 31분에 발생하였다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투샷 영상 촬영 시간인 1시 41분과 3시 31분이란 사이의 시간은 거의 2시간이란 너무나 큰 시간 간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거의 2시간이나 되는 시간 간격을 가지고 있는 상황에서 그 사진 찍은 거 그거 보면서 막 웃었어요 하며 바로 달려가다가 신음소리 내면서 막 굴렀어요라 하기에는 너무나 어울리지 않는 항상이며 문장이 있어서 자연스럽지가 않습니다. 너무 무리한 연결이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331의 주장은 억지스러움이 매우 많다 하겠습니다. 그리고 뒤이어 나오는 진술을 보면 제가 그걸 끌고 올라오느라 제 옷 신발을 보면 아예 흙이거든요 하며 정민군을 강길석에서 잔디밭으로 끌고 올라왔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331의 주장을 잘 들어보시면 정민군을 강길석으로부터 잔디밭으로 끌고 올라왔다는 얘기가 없습니다. 이 부분을 331을 주장하시는 분들은 다음과 같이 설명을 합니다. 유족들의 입장문에 동석군의 진술을 토대로 정리한 부분이 있는데 여기에는 평지가 있고 언덕이 있고 강이 있잖아요. 거기 자빠져 가지고 그거를 끌려 올렸을 거예요 라 하여 끌어올렸어요라 하지 아니하고 끌어올렸을 거예요라 하여 조금 불확실하게 써놓은 부분이 있습니다. 물론 앞뒤 문장을 잘 읽어보면 동석군이 정민군의 휴대폰을 정민이 어머니께 건네줄 때에도 정민이가 언덕에서 넘어져 끌어올리느라 힘들었다 하여 끌어올렸다는 사실을 기정사실화하고 있고 동석군이 그거를 끌어올렸을 거예요라 한 다음 문장에 끌어올린 것 확실하니? 라 묻자 네, 왜냐하면 정민이를 평지에 올린 상태에서 깨우려 했던 기억이 나요 라 하며 평지로 끌어올렸다는 사실을 기정사실화하고 있음을 파악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331을 주장하시는 분들은 동석군이 말한 끌어올렸을 거예요를 정민군을 강길석에서 끌어올리지 않았다로 해석하시는 것을 보았습니다. 아마도 331을 주장하시는 분들의 주장에 따르면 331 때 정민군이 강길석으로 밀쳐 떨어지는 장면은 확인되지만 정민군을 강길석에서 끌어올려지는 장면이 전혀 나오지 않고 있고 331 때 동석군은 와이나무 쪽으로 올라와 부친께 전화를 하지만 정민군의 모습은 331 때 강길석으로 밀쳐 떨어진 후 다시 올라왔다는 흔적이 전혀 없기 때문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따라서 331을 주장하시는 분들은 끌어올렸을 거예요라는 단어를 이용하여 결국은 정민군은 강길석에서 잔디밭으로 끌고 올라오지 못했다로 결론을 맺는 것을 보았습니다. 정민군은 강길석에 있다가 어떤 이유에 의해 물속에 들어갔다는 것입니다. 331의 주장은 너무 이상합니다. 331을 주장하신 분들의 이러한 모습은 진술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동석군의 직접적인 진술조차도 부인하고 들어가는 모습인 것입니다. 이러한 연유로 저는 331은 아무런 근거 없는 주장이라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동석군의 초기 진술은 1시 49분 동석군과 정민군이 충돌이 일어나면서 정민군이 뒤로 밀쳐나면서
주저앉게 되고 의식을 잃고 몸의 균형을 잃게 되면서 감기 속으로 굴러떨어지는 모습을 너무나 잘 말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실 달려가다가라 표현한 부분도 동석군이 전민군을 향해 달려갔으므로 앞에 동석군이란 주어만 감추어졌지 사실상 달려갔음을 암시하는 구절이며 악하며 신음소리 내었다는 것도 정민군의 오른쪽 볼에 강한 타격이 있었으므로 악하며 신음소리 내었다는 것으로 이것도 맞는 말이며 정민군이 의식을 잃고 뒤로 주저앉으며 몸의 균형을 잃고 감기 속으로 굴러떨어졌으므로 막 굴렀어요 라 표현한 것도 맞는 것이죠. 제가 그걸 끌고 올라오느라 제 옷 신발을 보면 아예 흙이거든요 라 한 것도 정민군이 굴러떨어진 위치가 와이나무 왼쪽 풀로 무성한 곳이므로 그곳에는 흙이 있고 결국 그곳 언덕으로 내려가 의식을 완전히 잃은 정민군을 덜쳐매고 올라오면서 옷과 신발에 흙이 묻었다는 말도 이해가 되는 것이고요. 정민군을 잔디밭으로 덜쳐매고 올라온 후 열심히 깨우려 했던 흔적도 여럿 보입니다. 1시 52분경 전민군을 잔디밭에 눕힌 후 1시 55분 골든건 영상을 촬영한 그 시간 사이에 왔다 갔다 하면서 정민군을 깨우려 하는 모습 또한 CCTV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것 또한 맞는 것이고요. 그리고 정민이를 말이 이렇게 이렇고 하다가 하였는데 이는 실제 2시 18분의 사건을 보면 동석군이 실제 의식을 잃은 정민군을 막 일으켜 세우려 하다가 정민군이 의식이 없어 그대로 뒤로 꽝 하고 넘어지면서 발생한 일로 보아지게 되므로 정민이를 막 일으키려고 하다가 하는 말도 맞는 말이고요. 다시 옆에서 잔 것이에요 하는 말은 잠시 주위의 눈치를 보느라고 잠시 정민군 옆에 누워 있었던 것이지 CCTV 상에는 옆에서 잠을 잤다는 정황은 전혀 발견되지 않고 있습니다. 동석군의 진술을 보면 CCTV 영상에서 파악된 바와 비교해 볼 때 전체적인 맥락은 맞는 것 같으나 중요한 요소에서 거짓과 왜곡이 조금씩 가미되어 있는 것을 봅니다. 저는 동석군의 초기 진술에 있어서 문맥상 모순이 있음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 사진 찍은 거 그거 보면서 같이 막 웃었던 게 솔직하게 제 기억에서 마지막이에요 라고 말하였습니다. 그 사진 찍은 거란 여기서 투산 영상 촬영을 말하는 것으로서 사실 이때만 같이 막 웃었던 것을 확인하게 됩니다. 그러나 다른 영상에서는 그것을 찾아볼 수 없습니다. 따라서 그 사진 찍은 거란 투산 영상을 말하는 것으로서 이 사진 찍은 시간은 1시 41분 때입니다. 그것이 본인 기억에서 마지막이라고 분명히 표현하였습니다. 그런데 1시 41분보다 더 늦은 시간에 발생한 1시 52분에 발생한 정민군을 덜쳐업고 올라오는 것을 어찌 기억할 수 있는 것이며 1시 53분, 54분에 발생한 정민군을 열심히 깨우려던 것을 어찌 기억이 나는 것이며 2시 18분에 발생한 정민군을 막 일으켜 세우려 하였던 것을 어찌 기억이 나는 것인가 하는 것이죠. 즉 본인 진술에 있어서 문맥상 모순이 있다는 것이며 이는 진술에 있어서 거짓을 가미했기 때문에 발생하는 현상으로 보인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저는 이러한 문맥상 모순증과 더불어서 동석군 측 입장문을 대하면서도 매우 놀라지 않을 수 없는 내용이 있음을 말씀드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는 A군의 기억이 거의 소실된 시점, 블랙아웃은 고인을 만나 술, 즉 소주 2병과 청주 2병을 산 후 반포 한강공에서 자리를 잡고 새로이 술을 마시기 시작한 시점 이후 23시 14분경이라고 한 주장으로 말미암습니다. A군은 그 전에 있었던 일에 대하여는 평범한 수준으로 기억하고 있으나 23시 14분 이후 재차 술을 마시기 시작한 시점부터 오전 6시 10분경
반포 한강공원에 2차 방문을 마치고 귀가한 때까지의 기억은 거의 없다고 하였습니다. 저는 정말 이 부분에 있어서는 놀라지 않을 수 없습니다. 분명히 동석군 본인 스스로 기억하여 본인 입으로 진술한 초기 진술의 모든 내용은 1시 49분에서 55분 사이에 일어난 일로 보이며, 더 범위를 넓혀 생각을 하면 2시 18분 사이에 발생한 일도 포함되는 것으로 보이는데, 그 시간대의 일까지 기억하고 동석군은 정민군 아버님께 분명히 4월 26일 저녁 8시경 분명하게 본인 스스로 말을 했는데, 그것이 전부 녹음 파일로 저장되어 있는데, 동석군 측 관계자분들은 그 동석군의 초기 진술은 깡그리 다 무시하고 4월 24일 밤 23시 14분 이후로는 블랙아웃이라 주장하고 있음을 봅니다. 거의 3시간에 대한 기억을 잡수셨습니다. 이것은 분명하게 거짓을 주장하고 있다 말씀드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동석군 쪽 관계자분들께서는 동석군의 본인 진술을 한순간에 완전 뒤집어 엎었습니다. 이를 두고 명확한 거짓이라 표현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이것이 참으로 놀랍습니다. 결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에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149는 정민군 사건의 실제적인 시작이며, 이로 인해 정민군의 오른쪽 볼에 손상을 입었고 의식을 잃었고 강기석으로 굴러떨어지는 일이 발생하였습니다. 동석군은 강기석으로부터 정민군을 떨쳐업고 올라와서 잔디밭에 정민군을 눕혔으며 정민군을 깨우려 했던 모습 또한 감지가 됩니다. 그러나 이는 119에 의한 구급활동이 생략되었고, 나아가 218의 뒤로 그대로 넘어지는 사건을 통해 후두부까지 찢어져 과다출혈로 이어진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러한 과다출혈은 그냥 방치할 것이 아니라 그 시간에라도 즉시 119를 불러 급히 응급실로 데리고 가서 필요한 조치를 다 했어야 한다고 여겨집니다. 그러나 그것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잘못입니다.